그 집의 형태는 조용한 밤에는 글을 써야 되고 낮에는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미완성의 집같이 창문도 굉장히 적고 토굴 같은 그런 형태의 집이 형태니까요. 그리고 또 이미 저 밑에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미 저기 감성 산책은 다 하셨으리라 믿어요. 시석들의 멋진 글귀와 함께 너무나도 멋진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데 오늘 또 이 겨울에는 또 더러더러 눈이 쌓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감상을 하고 올라오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저 밑에서 보면 이 이예수 문학관 건물 또한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소설 벽오금악도에서 나오는 학의 형상을 이 건물이 하고 있고요. 100대 건축가이신 조병수 박사님에 의해서 건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건축물 보러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문학관 들어오면 포스트잇도 인상적이지만 여기 또 낯설은 문이 여러분에게는 결코 경험해서는 안 되는 춘천교도소 문이에요. 이 문이 왜 여기에 있냐면 우리 선생님이 엄청 괴짜이시죠. 글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방문을 떼어내고 스스로 9년간 갇혀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탄생한 글이 소설 벽오금악도 5년, 황금비늘 4년, 그래서 9년간 갇혀 계셔서 글을 쓰셨는데 여러분이 읽었을 만한 책, 도서, 꿈꾸는 식물, 들깨, 칼 이런 글들은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갇혀서 쓴 벽오금악도는 저 하늘나라 선계가 등장하면서 글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나중에는 120만 부가 팔려서 우리나라 밀리언셀러에도 등록이 된 책이 벽오금악도이고요. 황금 비늘도 무어라는 소재의 물고기, 황금 비늘을 가진 물고기 무어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공지천에는 황금 비늘이라는 선생님도 소공원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글을 쓰셨죠. 그래서 9년 동안 갇혀서 쓴 글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선생님 비소설 부분에서도 또 가장 많이 판매가 됐던 책 하하과학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 문구에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굉장히 뭔가 저기 확 와 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것도 올라오시는 길에 조금 뭐 사진 찍고 올라오시니까 숨은 안 가쁘시겠지만 이 하악이라는 글귀는 우리가 거친 숨을 몰아쉴 때 학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 비소설 부분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됐던 책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옆에 분 많이 닮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엄마의 모습이 아닌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엄마가 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저기 5살 때는 6.25 동란이 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군에 입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맞벌이 부부를 해야지만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맞벌이 부부를 많이 하지만 그 옛날에는 여성이 돈 번다는 건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량을 얻어서 밥을 먹고 그의 겨울을 날려면 가을 들판에서 벼이삭을 주워다 먹을 정도로 가난 그리움이 다 체험해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아버지 따라 군인이니까 자주 옮겨 다니셨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인제 기린초 인제 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요. 춘천교대 입학사진이에요. 그래서 춘천에 37년에 생활이 시작된 춘천교대 입학사진인데요. 지금의 선생님 머리 자른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아있는 그래도 이 시절만 해도 훈남이었다고 그래요. 여기 사진 프레임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생긴 그런 사진들인데요.
우리 선생님 저렇게 옛날에 안 씻고 그런 모습의 사진들이 몇 장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단정한 결혼식 사진은 미스 강원이신 사모님을 얻어서 한때는 미정화 야수가 결혼을 했다는 춘천의 풍문과 함께 결혼식 사진이 있고 슬라이는 이렇게 이남을 낳으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대를 이어서 글을 쓰는 사람은 두 아들이 아닌 며느리들이 등단을 해서 글을 쓰고 있고요. 큰아들은 영화 혹시 암살 보셨나요? 암살의 조연출자이자 시나리오를 직접 썼어요. 작은 아들은 개인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천지에 대한 죄책감으로 글을 써 놓으신 이승윤 씨는 우리 선생님 아버님 성함이세요. 저 아버지는 그 옛날 진주사범보통학교, 엄마는 안동사범보통학교 연상연하의 커플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천지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글을 지금은 대한민국 최초의 생존 작가의 문학관이 탄생이 됐지만 워낙 그림 솜씨가 빼어나서 당신 자신은 홍익미대를 꿈꾸는 미술학도였는데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미술 재료비를 못 대줘서 결국 춘천교대를 8년 동안 다니셨어요. 선생님은 1946년도 음력으로 8월 15일 날 태어나셨죠. 그런데 가난했지만 해필이면 한가위 때 태어나서 항상 생일상보다는 제수상이 먼저였고 외수라는 이름도 학렬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두 가지 의미로 지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외갓집에 태어났다고 외수. 또 바깥 외자를 쓴 거는 세상 멀리까지 이름을 알리라고 두 가지 의미로 지어 놓으셨는데 오늘날 그게 일맥상통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세 분의 대통령이 계시죠. 어린이 대통령 뽀로로, 그다음에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도 계시고, 또 우리 선생님은 트위터 대통령이라는 애칭과 함께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아버지 따라 초등학교를 5번이나 옮겨 다녔지만 전교생이 이 예술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는 글과 그림 솜씨가 너무 빼어나서 사생대회만 나가면 항상 상을 타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수 그러면 글이 빼어난 아이,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로 기억돼서 옮겨 다녀도 다 기억할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소질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써놓으시는 겁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일보 신춘문예 견습 어린이생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1972년도에. 그런데 지방일보사라고 약 보는 거는 아니지만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로 해서는 이렇게 밥을 굶게 생겼더래요. 자식도 태어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잡다한 일을 많이 하면서 글을 쓰셨는데 1975년도에 아버지를 소개를 했던 훈장이라는 걸로 서울 세대지에서 시민문학상을 타시면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가시게 된 거고요. 여기 있는 글씨체 눈에 막 들어오죠? 우리나라 폰트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수 목저체입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쓴 글씨체인데요. 혹시 구입해서 쓰시면 직지에 들어가시면 소정의 구입료를 내셔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수 목저체에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들어있죠. 먹을 게 없어서 라면 한 개가 생기면 일주일 정도 라면으로 생계를 할 정도로 밥을 먹은 날보다 굶은 날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럴 때 그 국수 먹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먹었던 나무젓가락이 선생님의 노력으로 이렇게 외수 목저체가 돼서 우리나라 폰트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여기는 생존 작가의 문학관처럼 정말 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나무젓가락 작품도 총 인구에서부터 9가지가 진열되어 있는데 이 나무젓가락 작품은 혼돈과 질서라는 작품으로 탄생이 됐고요. 전세 땅을 면하면서 교동에 1층 집을 장만을 하셨어요. 아이들과 사모님은 집이 생기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선생님은 또 글을 팔아서 집을 샀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글을 쓰지 못했느라고 하실 정도로 춘천교동의 집인데 칼이라는 소설은 그 당시에 읽었던 젊은 독자들은 단도를 하나 소지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우상이고 엔돌핀이 팍팍 도는 당시에 단도를 소지할 정도의 명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사주신 초기 21K 만년필은 벽오금학도를 쓰다가 촉이 다 달아서 여기 나와 있게 됐는데 대한민국의 신조가 탄생된 흔적이 들어있어요. 선생님 손가락 다음 부분 중지에는 혹이 나와 있고 누구나 글을 많이 쓰면 다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손가락 다음 부분에는 움푹 파여 있는데 대한민국의 작가나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펜오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흔적이 들어 있습니다. 재판이 돼서 나온 선생님 책들 총 72권의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낸 책을 합치면 100여 권이 넘는 왕성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선생님 초판 일세의 책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벽오금학도 또 감성사전,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 이런 책들은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수출까지 한 도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초판 일세와 함께 표지가 돼서 나온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책 불현듯 살아야겠다고 중얼거렸다는 2019년 11월 9일 아직 따끈하죠. 그런데 벌써 3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하자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완전 변태라는 단편소설 10집이 수록된 완전 변태 책을 내놓고는 전국에 이제 사인회 팸투어를 가시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세월호 사건이 났잖아요. 그래서 술을 무박으로 계속 드시다가 병이 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상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를 다 절제를 하고요. 가난했을 때 폐결핵도 앓으셔서 폐기흉이라는 폐가 나달나달해지는 그런 것도 3차에 걸쳐서 항암 투병도 하셨고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유방암이 걸리셔서 그렇게 위암 수술 중에 3번에 걸쳐서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는데 내년 2월 달쯤이면 위암에 대해서는 이제 완치 판정이 날 거고요. 지금은 건강해서 활동 왕성하게 하시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완전 변태라는 책, 이런 책들은 또 점자로도 나와서 많은 고객층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책들 중에 혹시 나는 요새는 블로그 기자도 사진도 잘 찍어야 되지만 글도 굉장히 잘 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문장 비법서가 있어요. 글쓰기의 공중부양이라는 책을 글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문장 비법서예요.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단어를 많이 수집해라. 그런 다음에
예, 사물을 보는 관찰의 능력을 가져라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거나 입학 원서 같은 거 취직 원서를 쓰려면은 많은 도움이 될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추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그림에 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서점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이 숲결이란 선생님 선화집도 여기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생존 작가의 문학관이다 보니까 만나면은 저 외수 목저체로 책에다 이름 석자를 써주세요. 그래서 예, 여러분에게 권하는 책 이름이고요. 예, 선화도 굉장히 선생님 붓그림이어서 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붓을 척대면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붓을 한 번도 안 떼고 한 호흡으로 일필휘지에 그리신 그림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글도 잘 쓰는데 어떻게 그림도 한 호흡을 일필휘지에 그릴까 하고 매체에서 또 그냥 안 놔두셔서 취재를 나오셨는데 사인이 들어가면 호흡법을 이용하니까 작은 그림은 28초, 조금 큰 그림은 1분 안에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물치를 그려놨는데요. 이 가물치는 우리나라에 외래어종이 많이 들어와서 생태계를 많이 교란시키는데 가물치한테는 천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가미남을 우리 여성들한테는 임산부한테 많이 먹이는 거지만 생태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수생대 식물이고요. 이렇게 간략한 메기도 선생님 붓끝에서 탄생이 됐지만 이 메기는요, 아무리 많이 오염된 상급수에서도 최후까지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물 가장 밑바닥에서 자연재해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능력을 이 메기가 갖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참 자연 보호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문학관 주변에는 몽요단이랑 소요단이랑 연못이 2개가 있는데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를 잡으다가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몽요단, 소요단에 풀어서 수달이 또 때마침 살고 있어서 수달의 그 양육강식의 그런 생태계를 잘 선생님이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춘천에서 37년, 사천에 또 산천어 축제가 1월 4일부터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강태공을 그리셨어요. 그런데 이 강태공은 가장 밑경지를 조사라고 표현한대요. 신선의 경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선의 경지를 멋지게 표현을 해 놓으셨고요. 선생님 모든 작품 속에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은데 왜 제목이 없을까? 제목을 붙이면 제목의 한계에 빠지신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작품은 어느 이의 마음으로 담아가라는 강렬한 뜻이 있는데 이 작품 속에서 가장 두드러져요. 탁사발을 앞에 둔 돌대 모습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바위 위에 구름도 걸쳐져 있고 어떤 군인의 눈에는 목 떨어진 선풍기 같다고 할 정도로 다 어른이의 마음으로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고요. 또 강인함, 연어의 강인함을 이렇게 일필휘지로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오시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같은 붓의 맥락이지만 이렇게 학이 탄생이 됐죠. 우리나라 연합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학은 우아한 학이 아니고 십장생 중에 한 마리, 천살이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은 다 날아가고 한신이 영혼만 서 있는 학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오시면 경배를
하나의 황소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이 선생님 붓끝에서 멋지게 탄생이 됐는데요. 예, 선생님은 책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그림도 파느냐. 그래서 그림은 안 파세요. 1년에 딱 4점 기증만 하세요. 한국 어린이재단에 2점, 강원도 어린이재단에 1점. 그런데 이 작품들이 모두 경매를 통해서 나가서 어린이를 위한 자선금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직을 가지신 분들은 저렇게 학그림을 좋아하시고요. 장사를 하신 분들은 기받기 위해서 이 황송아지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가끔씩 영업집에 가시면 선생님 이 황소 그림이 많이 걸려져 있는데 직접 하천에 이 그림 경매받아서 갖고 계신 사장님이 이 그림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경험담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해군사라서 굉장히 기쁘고요. 와 그림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그림하고 맨 마지막 그림은 김수환 추기경님 바보를 연상하면서 그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의 스님들하고도 친하고 김수환 추기경님하고도 만나시면서 저렇게 그분들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갖가지 표현해 놓은 크레파스화입니다. 성된 두 얼굴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가리키시면 편안히 눈 감은 모습의 전면 얼굴이에요. 그리고 크게 웃는 포환대소의 옆얼굴 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깨달음에 완성된 두 얼굴이 숨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셨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의 모든 작품들은 하루에도 수십 장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도 좀 예사롭지 않죠? 달기 봉황이 돼서 올라가는 순간을 그리셨다 그래요. 그런데 당신이 그려놓고도 이거 누가 그렸지 할 정도로 무아의 경지에서 그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그려낼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데 돌아가신 중강 스님이 굉장히 한보다는 비싸게 나갔잖아요. 작품들이. 내 전작품을 다 내어줄 테니 이거 하나 하고 바꾸자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거절하셨어요. 왜? 다시는 그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은혜도 그냥 예사롭지 않은 이 작품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올챙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올챙이, 멀리서 보면 새가 움집해서 날아가는 이 작품은 어린이들이나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멋진 글, 새 한 마리를 그려 넣으면 나머지 옆에는 모두 하늘이여라 라는 멋진 글과 함께 우리 선생님의 작품 속에는 모두 여백의 미가 두드러집니다. 자, 꽃과 구름과 바람을 연상해서 그려 넣으셨고요. LED 조명 밑에는 전부 친필 원고지예요. 육군 본부에서 차트병으로 36개월을 복무를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그림은 이렇게 선한 자연의 이치대로 돌아가는 붓을 엮어서 만드는 붓으로 많이 그리셨고요. 자, 이 작품은 끝이 뾰족한 붓이 아닌 옆에 있는 닭털로 만든 붓으로 그리셨어요.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저 닭털 붓을 이용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셨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오래 붓을 오래 다루신 분한테 갖다 줘도 붓의 쓰임새를 모르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못 써봤다니까 나라도 써봐야지 하고 그날부터 피나는 연습을 하는데 결국 노력의 결정체가 탄생이 됐죠. 저 붓이 닭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먹물이 안 묻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가까이 놔도 안 흘리는 연습만 한 달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키가 다 머리에 상충이 돼서 결국 치아 내기를 이루셨어요. 저 닥터붓을 이용해서 그리느냐고. 그래서 다 노력의 결정체라고 하신 것들이 한두 작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 닥터붓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결국 아유 이 멋대로 해라 하고 포기도 할까를 여러 번 생각하다가 그래 달가 나를 위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하고 어느 날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림을 그리고 다른 때는 낙반 여기다 찍어 하고 나가시던데 이날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그렸지만 요 간편한 그림 속에서 삼라만상의 사물이 다 들어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요 그림 속에 어떤 사물이 연상이 되시나요? 자, 대답 잘하는 부류가 유치원 어린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게 닭털붓이라니까 양심적으로 닭의 머리도 있고 불 뿜는 용의 기운도 있고 아기를 하는 엄마의 모습, 고양이 얼굴, 수달 얼굴, 구름도 흩어지고 물고기 물속에서 수영하는 물고기 모습, 구름도 흩어지고 가면 같기도 하고 이 외에 더 많은 사물들이 여러분도 눈으로 마음으로 그려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예수문학관 오셔서 이렇게 하천을 또 더 많이 소개해 주실 텐데 우리 선생님 말씀을 간곡하게 전해드리면 이 불 뿜는 용의 기운을 가득 받아가셔서 하시는 일에 일치월장하라는 선생님의 소망을 여러분에게